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급등할 것이다. 아니다. 6월 이후에 급등할 것이다. 아니다. 8월 이후 급등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며 시장은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4월에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42.3%까지 올라갔죠. 자, 작년 4월에도요 44.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와 이번하고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선거 때문이라는 부분이죠. 이번에도 대선 이후에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그 매입이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나 중계동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 지역이었습니다. 2030 세대의 매수 비중으로 시장에 가지는 상승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2040 세대의 과감한 투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나온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지는 상승 기대감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도 4월부터는 집값이 오를만 하겠구나 기대를 하게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잖아요. 1분기 때는 약세가 나타납니다. 1분기 때 어떤 이벤트가 있죠? 입주 물량이 이때 몰려있죠. 2분기 때는 회복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나지 못해요. 보유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급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는 회복적으로 가다가 3분기 때 본격적으로 급등해버리면서 과열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열 양상이 4분기 때는 소강 상태가 나타나요. 너무 올라서 소강 상태가 난다든가 또는 정부가 개입해서 소강이 난다든가 항상 이런 패턴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공식에 비춰보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생각하고 4월 달에 집중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해요. 보유세 과세 기준을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는 6월 1일부터 급등의 시작일 것이다. 아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가 쏟아지는 8월부터 급등할 것이다. 그런 주장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어제 발표된 부동산 통계에서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8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고 서울은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봤더니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0.01로 하락했고요.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0.02%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세는요, 오히려 전주보다 하락폭이 수도권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5월 달에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마이너스 세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올렸었던 영상 올해 부동산 전망 기억나시나요? 이때 저희가 어떤 말씀 드렸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봤다 말씀을 드렸죠. 상승이 억제되고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이것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약보합의 근거로 이야기한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상승을 억제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규제랑 금리가 붙으면 언젠간 금리가 이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뀐 정부 또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벤트 등으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이죠. 대선 이후의 기대감이 4월에 금리 인상으로 꺾였어요. 실제 대선 이후에 집값이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5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으로 아예 하락 전환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안 떨어졌다. 실제 그래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많이 안 떨어진 거 오히려 기회다. 왜? 6월, 8월부터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달과 8월 달 모두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금리가 두 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가 올라도 기준금리 2% 수준이 되고요. 대한민국은 2015년 수준의 금리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그동안에 가본 적 없는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대부분이 가본 적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 매매, 전세 수요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고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설날 이후에 오른다? 더 떨어졌죠. 대선 이후에 오른다? 그대로인데 오를 뻔하다가 4월 금리 인상으로 제한이 됐죠. 보유세 과세 기준을 끝나면 오른다? 오히려 하락 전환하고 있죠. 8월 되면 오른다? 안 오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8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 1분기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2014년부터 8년까지 올라갔으면은 자,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집값은 오를 거라고 믿는 부분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대감이 남아있잖아요. 급매물이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단지에 초급매가 나왔어요. 진짜 저렴한 매물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누가 저렇게 싸게 내놨을까? 근데 얘가 이상하게 안 팔려요. 금방 팔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까 이런 초급매들이 쌓이게 됩니다. 4동도 초급매, 6동도 초급매, 7동도 초급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진짜 급한 6동 주인이 초초급매로 내놓는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가격은 이런 식으로 시세 붕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초급매가 나면 오, 싸다, 계약해야지 이런다는 부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요, 이 기대감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사람들 생각에. 올해 집 사는 사람들 다 망했더라. 오른다 그랬는데 죄다 떨어지더라. 이제 부동산은 끝인가 보다. 1년 정도 하락하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매물이 급증할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급매물이 많지가 않은 건데 내년에는 다르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이런 급매물 지금 나오면 소화가 되겠지만요, 내년에는 거짓말처럼 수요가 끊길 겁니다. 왜? 혹시 이런 급매물 나왔던 사람들, 산 사람들 전부 다 손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끝나서 안 사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수요가 뚝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급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서 시세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8월부터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 시세 5억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이번에 만기가 됐어요. 현재 전세 시세가 8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5억에서 8억 올려주면 너무 번거우니까 그냥 집을 사버린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8억짜리 집이 매매 시세는 어느 정도 된다? 13억 정도 된다는 부분이죠. 재밌는 거예요. 5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기 싫어서 1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런 논리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현재 전세 시세 5억 이 사람이 본인 자금이라고 다 말을 생각을 해도 추가로 8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8억을 대출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8억 대출받을 수 있는 강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와 같은 금리에. 지금도요, 금리가 버거운 수준이라서 주택 구입 알아보려다 포기한 분들 많이 있어요. 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월달에 8월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대출도 그만큼 안 해줄 뿐더러 금리가 4%가 넘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 넘을 거고요.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5%가 넘을 거예요. 주택 수요는 대출 금리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기에 공공사전청약이나 민간사전청약에서 좋은 아파트가 쏟아져요. 그럼 못 오른단 말이에요. 수요로 전환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역전세나 일어나서 매도자의 급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8월달에 오를 줄 알았는데 못 오르네. 주택시장 참여자의 실망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상승 흐름의 반전,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락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역전선의 마지막 조건이 2년 전 전세 시세가 높을 때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건국일에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나올 거예요. 자, 1기 신도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 분양받는 거 긴축 상황에서도 분명한 로또 분양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청약 갑부 서적에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제가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